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 고소고발이 난무한 나라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더불어민주당이요, 지난 16일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요, 이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죄 수사를 소극적으로 했다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의원들은요, 내란 특검이 검찰, 법무부, 특수본의 초기 수사 과정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현행 법률상으로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있어요. 검찰이나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은 공소권이 있겠죠. 자, 그런데 계엄 직후에 검찰과 공수처 그리고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검찰이 빠진 것은 수사권 논란 때문에 빠진 것이죠.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한 법적 의문이 있었죠. 그러나 과연 직무유기가 성립할까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무슨 특수본을 만들어 가지고 검찰, 경찰, 공수처가 그냥 앞다퉈서 말이죠.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과잉된 수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봐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지금 지난달이죠. 5월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계엄하고 내란에 가담했다면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 총장이 작년 10월에 비화폰으로 당시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까지도 했습니다. 아니, 비화폰으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화폰으로 민정수석하고 통화했다고 말이죠. 이걸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명태균 씨 수사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사 사건에도 내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사건과 관련해서 나는 통한 사실이 없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자, 그러자 또 민주당은 말이죠, 심 총장 딸이 외교부 연구원직에서 특혜로 채용됐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공수처에 고발할 거라고 합니다. 이미 시민단체가 아마 공수처에 고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또 민주당은 고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검찰총장은요, 검찰청법에 따라서 12조,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이지요. 그리고 중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은 아마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말이죠, 검찰총장을 지금 전방위로 그냥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지금 민주당은요, 김용민 의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내 기억으로. 검찰청법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마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의원만 빼고 나머지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당이 다 검찰청법을 폐지하겠다고 공동 발의한 걸 내가 방송해 드렸는데요. 폐지하고, 그리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겠다, 중수청에서 하고, 기소권은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넘기는 법안을 지금 민주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밑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과적으로 국무총리에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가지고 경찰, 공수처, 중수청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국가수사위원회법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당연히 검사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검사징계는 청구권은 누구에만 주어지느냐? 검찰총장에게만 검사징계 청구권이 주어지는데 이번에 통과시켰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장관도 검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개정안이 이미 통과돼서 발효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국가수사 체계 골간을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고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인데 지금 1년 남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뭐 탄핵하겠다, 고발하겠다, 또 내란에 가담했다, 그리고 비아폰으로 뭐 민정수석과 통화했다, 특검이 필요하다. 자, 글쎄 이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인데 많은 총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어요. 정권이 바뀌면 총장도 교체가 된 건 사실입니다.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뭐 사퇴하거나 거취를 결정했지요. 자, 그런데 현직 총장을 말이죠. 이런 범죄자로 내몰면 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자, 입법 장악했지요. 자, 행정도 장악했지요. 지금 사법부 겁박하고 있지요. 법원 조직법, 또 헌법재판소법 이런 거 개정시켜가지고 사법부까지 모두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권 분립이 훼손되는 것이지요. 견제와 균형이 되어야만이 국가가 발전하는 건데, 자, 상권 분립이 훼손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를 완전히 장악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당 지배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거예요. 법치주의 사라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중국의 속국인 홍콩처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고 우리보다 잘 살았던 그는 베네수엘라, 부정부패로, 부정선거로 국가 기본 질서가 붕괴돼 가지고 말이죠. 차베스 있죠, 차베스. 장기 집권했잖아요. 자,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온 거, 권력 분립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라미 전법으로, 살라미 스트래티지입니다. 살라미 전술로 대한민국 체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바로 2014년부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부정선거로 국가 기본 질서가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희들이야 살 만큼 살았지만 우리 후대의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면 참 걱정이 앞섭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국민들이 깨우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만을 균형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 주권을
유린당하지 않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뭡니까? 선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거를 부정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 개혁신당 지지한다. 좋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은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권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깨우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